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대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직전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던 거 마저 완성도를 좀 높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작업에서 다이얼로그 열었을 때 캘린더 클릭이 되지 않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이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처럼 이슈가 일어난다 하면은 저처럼 조금 로직을 바꿔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마크다운 dialog.tsx 파일을 오셔서 자, 기존의 코드를 한번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태스크라는 타입을 쓰지 않아서 일단 저는 여기서 제거해 줬고요. useget task by id 훅을 호출을 해서 use 파람에 있는 id를 넣어서 get task by id 함수를 뽑아냈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 등록을 했을 때 다이얼로그 버튼을 눌렀을 때 등록한 순간에 데이터가 DB에 잘 저장이 되지만 우리 화면 UI가 갱신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 역할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을 해서 저장되는 순간 이 핸드 클로즈 다이얼로그가 동작하는 순간에 이 getTask by id가 동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사실 이 부분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순간에 이 데이터가 갱신이 되도록 하는 코드를 일단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코드는 이렇게 지금 안 돼 있었죠. 원래는 여기 의존성에 대한 값이 보드로 되어 있었을 텐데 그 값을 is dialog open으로 바꿔준 다음에 저는 이 dialog open 값이 true일 때만 초기화를 시키는 이 값을 use 이펙트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 주었고요. 그런 다음에 또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 저는 지금 이 부분에 UI가 클릭이 되지 않는 이슈를 발견했는데 이 컴포넌트가 원래 잘 동작을 했는데 제가 어떤 걸 건드려서인지 잘 이슈가 해결되지 않아서 Z인덱스 값을 수정해줘야 되는데 수정해줘도 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기능이지만 조금 로직을 좀 불필요하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원래 기존에 잘 동작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 코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을 조회 용도로만 컴포넌트를 수정해서 이 저장하는 값은 바깥쪽에서 보드카드 UI 쪽에서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지금 여러가지 좀 수정이 좀 됐어요. 좀 코드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다 기존에 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로직 자체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했던 작업을 약간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의 코드에서 이만큼 추가가 됐는데 뭐 어렵진 않고요. 제가 했던 작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코드 긁어와서 추가해줬을 뿐이에요.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이 부분이 원래 리드 온리였던 부분이 기존의 다이얼로그에서 활용했던 코드로 그대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 주었고 이 두플리케이트 버튼은 세이브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로직은 우리가 핸들 서밋 다이얼로그에 있는 그 기능을 그대로 제출하는 그 기능을 그대로 불러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코드를 여기 마크다운 다이얼로그 쪽에서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한 값들을 좀 불러서 활용을 해야겠죠.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불러왔으면 저는 여기에 이제 이 세션에 관련된 UI를 추가해 줬습니다. 만약에 보드에 타이틀이 없으면 먼저 저장을 해서 생성을 한 후에 저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로직을 넣어놨고 그런 다음에 저장을 그냥 누르면 스타트 데이터나 엔드 데이터가 값이 없으면 저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어 코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로직은 똑같죠. 그대로 똑같이 활용한 다음에 저는 나머지 것들은 다 빼주고 스타트 데이트랑 엔드 데이트만 엎어치는 구조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위쪽에서 각각의 훅과 조타이 쪽에서 불러서 활용을 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번 강의는 이렇게 짧게 수정된 부분을 먼저 앞서 설명해 드리고 다음 기능 간단한 거 하나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호흡을 맞춰 보려고 이렇게 작업을 해 놓았고요. 저도 다음으로는 태스크 슬러그 태그 안에 있는 page.tsx 가서 우리가 그 프로그레스 바에 대한 설정 값들을 해서 동적으로 UI가 바뀔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page.txx 오셔서 아래쪽에 동작하는 나머지 기능들은 사실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고 이제 프로그레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const count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set count라는 이제 반응성을 가진 값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초입값은 0으로 세팅을 해 줄게요. 0%이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이 값이 변경됐을 때, 저장되거나 등록됐을 때 get task by id라는 함수가 갱신을 하기 위해 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되죠? 유즈 이펙트에 여기서 태스크의 보드즈가 변경됐을 때나 길이 값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아니면 거기에 있는 값 안에 있는 카운트 값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태스크에 있는 보드 요거를 참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로 태스크가 존재를 한다고 하면, 그죠? 그리고 그 안쪽에 만약에 보드가 있다고 한다면, 자, const complete count는 태스크의 보드즈에 우리가 필터를 넣어서 어떻게 해주면 되죠? 그 값만 뽑아서 쓰면 되죠. 하나하나 인자를 이제 보드라고 우리는 받고 있으니까. 자, 리턴은 이제 이 보드에 is complete 값만 추출을 해서 배열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값에 length가 count가 되겠죠? 그쵸? coun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set count 해서 이 complete count를 넣으면 이 부분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기존의 프로그레스 바 쪽에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태스크 보드즈에 이제 렌스가 할당된 게 들어가겠고, 이 앞쪽에 카운트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값이 true인 값만 반환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값은 이제 여기 안에서 활용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부분 로컬 환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환경 오셔서 add new page 하나 눌러주시면, 자, 지금 이 부분은 숫자가 이렇게 00 잘 들어가 있죠?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add new 보드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1로 바뀌었죠? 2로 바뀌고, 자, 3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1로 됐고요. 이 부분은 자, 테스트 2. 그리고 우리가 방금 수정했던 부분이 이제 리드 온리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2개 잘 동적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세이브 누르면은 이제 타이틀 먼저 등록하라고 되어 있고, 날짜도 이제 하나만 등록을 하면 둘 다 반드시 넣어 달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세이브 해놓으면 이제 갱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할당되는 부분, 동적으로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 프로그레스의 밸류에 대한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태스크가 만약에 있으면 태스크에 이제 보드즈에 그리고 렌스가 0보다 큰 경우에 카운트에서 태스크에 보드즈에 렌스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0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이브가 동작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되죠?
여기도 완료가 되면 태스크 by id가 넘어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const get task by id 이렇게 해주시고, 자, 제가 지금 그리고 조금 오해를 했는데, 사실 그럼 코드가, 자, 이 부분이 아니네요. 이 부분이 아니고 보드카드.tsx에서 이 업데이트가 된 시점에 호출을 해줘야 됐던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을 여기서 불러줬어야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여기가 아니라, 자, 이 부분이 여기서 성공했을 때 호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쓰는 타입은 좀 제거해 주시고, 자, 이러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로컬 환경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날짜를 한번 1일로 바꾸고 이제 24일로 바꿔보겠습니다. 저장 하면은 갱신 됐겠죠. 그리고 업데이트 컨텐츠 가보면 그대로 1일, 24일 잘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컨텐츠 한번 등록해보고, 자, 등록해도 잘 됐을 거고 업데이트 해보면은 그대로 잘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제해서 등록을 해보면 위쪽에서 동적으로 바뀌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완성도를 최대한 높여 보았고요. 기능적인 부분을 구현하는 걸 일단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이 작업을 다 하셨으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로 Next.js 베이직 기능 구현하는 프로젝트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